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팀 게임 추천 서비스를 고안한 게임플리 팀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박지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용한 데이터와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시연을 한 후 결과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게임 산업의 화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5월에서 6월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비용은 187억으로 2006년 이후로 최대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엑센추어는 현재 게임 산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산업 규모가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형인 메타버스 열풍은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입니다. 게임은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의 집약체로서 둘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스팀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입니다. 2003년에 밸브가 오픈한 이후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현재는 PC게임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만 10,000개가 넘는 새로운 게임이 스팀에 출시되었고, 2021년 7월 12일 기준으로 약 2,400만 명의 이용자가 스팀에 접속 중입니다. 지난 4월 밸브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게임 개발자들과 스팀의 비즈니스 팀 간의 Q&A 세션을 열었는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주제는 스팀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나 판매 및 검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스팀의 비즈니스 팀은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의 수가 많아지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발견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션에 따르면 태그, 플레이 타임, 친구의 추천이 스팀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캠플리 팀은 스팀에서 제공하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여 개인화된 추천 게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저희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멀티모달 데이터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져 뚜렷한 특성이 구분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우선 게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팀에 등록된 25,000개의 게임을 크롤링하여 각 게임의 게임명, 타이틀 이미지, 설명과 장르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팀 스파이 API를 이용하여 게임 고유 아이디, 정가와 판매가, 동시 접속자나 보유자의 수 등 더 다양한 게임 메타 정보 또한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팀에 리뷰를 남긴 약 3만 명의 유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전체 유저 중 플레이한 게임의 수가 5개 미만이거나 추천한 게임의 수가 2개 미만인 유저는 제외했고, 각 유저가 남긴 리뷰들에서 추천 여부, 리뷰 내용, 해당 유저가 플레이한 게임 목록과 플레이 시간 등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 중 게임 타이틀 이미지의 경우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인해 이미지 크기를 축소하여 진행했고, 게임 설명과 유저 리뷰 텍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에 대하여 각 유저마다 플레이한 게임의 시퀀스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과거 80%의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20%의 데이터 중 유저를 무작위로 셔플을 한 후 8대2로 나눈 후에 각각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데이터의 피처 엔지니어링의 경우 전처리를 거친 태그와 게임 설명은 토큰화된 형태로 LDA 모델에 넣어 토픽 모델링을 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저의 플레이한 게임 리스트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뽑거나 게임 보유자 수의 평균을 구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유저 데이터의 피처 엔지니어링으로는 먼저 감성 사전을 참고하여 유저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저가 플레이한 게임 리스트를 바탕으로 유저마다 선호 장르를 추출하는 등의 다양한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부분은 게임 투백을 시작으로 NCF 계열 세 종류와 DBFM, DCM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먼저 게임 투백은 유저의 플레이한 게임 시퀀스와 장르, 게임 타이틀 이미지 정보를 게임마다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멀티모달 모델로 뒤에 등장하는 다른 모델들에서는 임베딩 느낌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먼저 플레이 시퀀스의 경우에는 워드2백 기반의 포르2백이 활용되었습니다. 워드2백은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에서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하는 방법으로 주변 단어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시보우와 중심 단어에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스킵그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유저의 게임 플레이 시퀀스로 단어를 게임 하나하나로 바꾸는 포르드2백을 사용했고 그 중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진 스킵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유저가 플레이한 게임의 시퀀스를 사이즈가 5인 윈도우 단위로 학습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를 셔플하고 게임의 선호도를 구분한 경우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형식의 장르를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벡터화하는 과정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에 인코딩된 표현을 학습한 다음 차원이 축소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입력 데이터를 가장 잘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게임의 장르가 잘 학습되고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원합 벡터에 넣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구한 게임의 벡터를 토대로 유사한 장르의 게임을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은 게임 타이틀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앞선 장르와 다르게 이미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결합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크기가 작아진 게임의 타이틀 이미지로 인코딩하여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게임의 벡터로 유사한 이미지의 게임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델은 각각 시퀀스,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게임을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을 전부 합치기 위해 각각을 정교화한 후 컨캣하여 멀티모달한 게임 투백을 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룰 모델들에서도 멀티모달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럴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계열의 모델들입니다. NCF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단점을 극복하는 모델입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임플리시트한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작용 행렬을 유저 행렬과 아이템 행렬을 분해하여 각각의 레이턴트 팩터를 학습하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아래 식처럼 상호작용 행렬 y의 값 yui를 예측하기 위하여 y를 저차원의 행렬 p와 q로 분해 후 내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적을 이용하는 선형 모델의 경우 유저와 아이템 간의 복잡한 관계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상호작용 행렬이고 오른쪽은 각 유저 간의 유사도 관계를 벡터 공간에서 표현한 모습인데 새로운 유저 4가 등장할 경우 왼쪽의 부등식과 같은 관계를 오른쪽 공간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NCF는 이러한 한계를 딥러닝 기반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으로 극복합니다. NCF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유저와 아이템의 원합 벡터가 임베딩 레이어에서 매핑되어 얻은 레이턴트 벡터를 컨캣한 후 NCF 레이어에 통과시켜 BCE 로스로 유저와 아이템 간의 관련성을 예측합니다. 가장 먼저 다룰 NCF 계열 모델은 제너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으로 이름처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일반화한 모델입니다. 앞선 NCF의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유저와 아이템의 레이턴트 벡터를 컨캣하지 않고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하여 결합합니다. 다만 이때 기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과 달리 가중치를 매겨 더하기 때문에 원하는 특징에 따라 레이턴트 벡터의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선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나아가
멀티모달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임베딩 레이어에서 아이템 임베딩 대신 그 자리에 게임 투백을 넣어 고정시키고 유저의 레이턴트 피처만 학습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NCF 계열 모델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MLP는 컨캣으로 유저와 아이템 레이턴트 벡터를 연결해서 히든 레이어에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MLP는 GMF와 달리 비선형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LP에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데이터의 반영을 위해 임베딩 레이어에서 아이템 임베딩 대신 게임 투백을 넣어 고정시키고 유저의 레이턴트 벡터만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모델 GMF 그리고 MLP를 컨캣시킨 모습입니다. 선형적인 GMF와 비선형적인 MLP를 결합하여 복잡한 유저 아이템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게임 투백을 넣어 변형한 GMF와 MLP를 결합한 NMF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새로운 모델은 DeepFM입니다. DeepFM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팩토라이제이션 머신과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는 모델로 저차원의 상호작용은 FM 레이어에, 고차원의 상호작용은 딥 레이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풋 변수에 대해서는 수치형인 경우에 원래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범주형 변수는 원핫 인코딩으로 스파스 벡터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풋 벡터는 임베딩 레이어에서 덴스 벡터로 변환 후 FM 컴포넌트와 딥 컴포넌트에 사용됩니다. 딥FM에서는 게임 투백을 FM 레이어에 입력으로써 넣었습니다. 딥 레이어는 고차원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게임 투백의 정보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차원인 FM 레이어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딥앤크로스 네트워크입니다. DCN의 특징은 피처 간 교차를 통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피처 크로스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 크로스란 하나 이상의 피처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피처를 말합니다. DCN은 익스플리시 피처 상호작용을 추출하는 크로스 네트워크와 임플리시 피처 상호작용을 추출하는 딥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크로스 네트워크는 DCN의 핵심 레이어로 각 레이어의 입력을 선형 계산한 후 임베딩 레이어의 출력을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하여 피처 간의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DCN의 크로스 네트워크와 딥 네트워크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 각각의 성능 우열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스택트 스트럭처는 임베딩 레이어의 출력이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 딥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구조로 초반에 피처 인터랙션을 추출하고 DNN에서 충분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럴렐 스트럭처는 임베딩 레이어의 출력이 크로스 네트워크와 딥 네트워크에 동시에 입력됩니다. 그 뒤 각각의 네트워크를 거친 후 크로스 네트워크의 출력과 딥 네트워크의 출력이 컨캣으로 결합되어 아웃풋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DCN에서는 게임 투백과 유저 임베딩을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하여 이를 임베딩 레이어로 활용하여 멀티모달 데이터를 반영했습니다. 웹 시연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투백을 활용하여 게임을 하나 골랐을 때 비슷한 게임 리스트를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랜덤으로 뜹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비슷한 게임을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키로의 경우에는 다크 판타지의 소울류 액션 게임인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키로에 대한 추천 결과들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 잠입 위주의 액션 게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울류 게임도 등장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느낌의 게임을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노맨즈 스카이라는 게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생존 게임인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주를 배경으로 생존하는 오픈월드 게임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게임에 대한 추천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듀밸리입니다. 농업과 생활 시뮬레이션 RPG이며 인기 태그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추천 결과로 비슷한 장르와 분위기의 게임들이 추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쳐2로 스토리가 재미있는 판타지 RPG 게임이며 인기 태그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추천 결과로 비슷한 다크 판타지 게임들과 다음 작품들이 추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한 것에 대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ACC와 F1 스코어 그리고 AUC를 사용했습니다. 바닐라 GMF는 NCF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인데 여기서 게임 투백을 반영했을 때 성능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표에서 NMF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게임플리 프로젝트의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추천 시스템 모델에 직접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피처를 통해 수많은 게임 중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보급한다면 게임의 발견성을 높여 개발사와 플랫폼은 판매량을 늘리고 동시에 유저는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게 되어 게임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을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14기 회장 혜리님, 15기 동현님, 성범님, 아연님, 마지막으로 13기 상윤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겜플리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